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멸종위기동물, Endangered Animals죠. 이 주제를 가지고 본문 내용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내용을 그 중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주안점을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지난주에 처음으로 다뤘던 중요한 문법사항은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의 비교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말은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요. 구분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문장 속에서 문법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영어의 경우는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를 구분하는 것이 뭐고 화자이냐 아니냐를 특정 지우는 아주 중요한 구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고요. 또 이 가산명사, 불가산명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문법적으로 비문법적인 문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산명사라는 것은 셀 수 있는 명사를 말하죠. 이 명사의 경우에는 나체로 사용이 불가하다. 문법 학자들이 아무것도 붙지 않는 그 명사 자체를 naked noun, 나체 명사라고 했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가산명사, 셀 수 있는 명사의 경우에는 이것이 문장 속에 쓰일 때 뭔가가 여기 따라 붙어야 돼요. 표시한 것처럼 tigers, bags, creatures, bones 이런 게 대표적인 가산명사로 이 본문의 앞쪽에 나왔었죠. 이렇게 복수형으로 쓰거나 또는 어떤 문맥에서는 앞에 더 소유격을 붙이거나 뭔가가 따라 붙어야 됩니다. 나체는 사용할 수 없다. 근데 본문중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튜너 이런 게 있었어요. 이 튜너라고 하는 거 참다랑어, 참치를 말하는데 분명코 셀 수 있는 아주 커다란 물고기죠. 그럼 왜 여기는 이제 본문에서 튜너에는 s가 붙지 않냐. 비슷한 형태의 명사로 fish, deer, 사슴입니다. 이런 것들도 s를 붙이지 않아요. 나체로 쓰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영어의 특정 명사들은 그게 단수일 때와 복수일 때 형태가 똑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튜너가 대표적인 그런 명사 중에 하나입니다. 튜너, 피쉬, 디어는 셀 수 있는 명사입니다. 가산 명사입니다. 하지만 복수형일 때도 형태가 똑같다. 자, 불가산 명사라는 것은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이것은 복수형을 쓸 수 없어요. 그리고 세는 개념의 표현인 어라든가 many라든가 이런 표현과 어우러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봤지만 이런 명사들은 그냥 나체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medicine, tea, sport, 이 스포츠는 여기에서는 유희라는 뜻의 스포츠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포츠 행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medicine, tea, sport 이런 것이 본문 중에 아무것도 붙지 않고 쓰였는데 불가산명사이기 때문이다.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이런 문법적 성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 문장은 아주 어색한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자, 두 번째 사항은 관계절 구문에 대한 내용인데요. 영어의 관계절과 한국어의 관계절은 그 구성부터가 다르죠. 영어의 관계절은 명사를 뒤쪽에서 수식하고 관계대명사라는 것이 맨 앞에 선봉에 섭니다. 우리말의 경우에는 관계절, 흔히 관형절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앞쪽에서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고요. 관계대명사 같은 형태의 단어가 존재하지 않고 관계절의 끝부분에 있는 동사를 관형형이라는 형용사형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우리말이죠. 순서의 다른 것 말고도 영어의 관계절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할 것은 영어의 관계절 속에는 반드시 빠진 요소가 있어야 된다. 주어나 목적어나 소유격 아니면은 장소부사, 시간부사 뭔가 빠진 요소가 있고 그 역할을 관계사, relative라고 하는데요. 관계사,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라 말합니다. 이 빠진 요소의 역할을 관계사가 해준다. 그런데 그 관계사가 가리키는 내용은 바로
앞에 나오는 선행사 명사이다. 네, 관계절 속에 반드시 빠진 요소가 있어야 된다. 이게 빠진 요소가 없으면 그 문장은 비문이 됩니다. 근데 관계절 구문의 일반적인 용법은 한정적 용법이라고 해요. 이게 아주 대표적인 관계절 구문의 기능인데요. 앞에 선행사, 앞에 명사가 항상 오죠. 선행사 명사가 가리키는 범위를 한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flowers라는 명사가 있는데 flowers that I like 이렇게 하면 that I like가 붙음으로써 내가 좋아하는 꽃, 모든 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꽃들로 범위가 한정이 되죠. 그러니까 가리키는 범위를 축소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보통의 관계절 구문인데 비한적 용접법이라는 게 있었죠. 이런 경우에는 그 관계절 앞에 커마가 있어요. 우리가 본문에서도 봤죠. 그 공장에서 나온 폐수 뭐 이러면서 이것이 뭐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다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비한정적 용법의 경우에는 관계절 앞에 커마가 있는데 이 커마가 양쪽을 분리시켜줘요. 그래서 관계절이 앞에 나온 선행사 명사를 수식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한정시키지 않아요. 한정적 용법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선행사가 가리키는 범위를 한정시키지 않고 비한정적 용법, 즉 커마가 올 경우에는 앞에 나온 선행사 명사에 대해서 독자들이 알지 못하거나 무관심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 뒤에도 계속 관계절 구문이 나올 텐데 그리고 또 한정적 용법과 비한정적 용법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현재 완료 시제의 특성에 대해서 봤어요. 현재 완료 시제, 우리말에는 없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현재 완료 시제라는 게 영어, 유럽 언어의 아주 독특한 특성 중에 하나인데요. 과거의 특정한 사건이나 상태가 현재에 미치는 영향을 표현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특정한 시간대와 지금 현재 그 사이에 뭔가 영향이 이루어질 때, 그래서 보통 이제 현재 완료에는 네 가지 용법이 있다고들 하죠. 완료, 경험, 계속, 결과.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한국 학생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게 아까 본문에서도 나왔고요. 또 여기 예문으로 든 이런 결과의 용법이라는 겁니다. 자, he has broken his arm. break one's arm이란 말은 여기 이제 팔이 부러졌다는 얘기죠. 일부러 부러졌다는 얘기 아니라 사고로 팔이 부러졌다. 근데 이것을 broke라고 과거형을 쓰지 않고 has broken, have 과거분사 왜 has broken이라는 현재 완료 형태를 썼을까 하는 거죠. 현재 완료 형태의 시제를 썼을 때는 요 사건, 이 팔이 부러지는 거는 과거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지금까지 쭉 지속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이게 현재 어떤 영향을 미칠 때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have 과거분사 형태를 써야 된다. 여기 그래서 이 문장의 경우에는 팔이 부러지는 사건이 현재에 뭔가 영향을 미쳤는데 여기서는 그 결과로 나타납니다. 뭐냐면 and is absent today. 오늘 결석을 했다는 거예요. 팔이 부러진 사건의 결과로 오늘 그는 결석을 했어요. 이렇게 두 개의 사건이 어떤 원인과 결과의 관계일 때 그럴 때 과거에 일어난 한순간에 일어난 사건이더라도 현재 완료 시제를 쓴다. 꼭 기억하시고요. 본문에 여러 가지 대명사가 나왔는데 이 대명사 나올 때는 그 지시 대상을 찾는 훈련이 돼 있어야 합니다. 영어와 우리말의 특성을 비교할 때 영어의 우리말과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영어는 주어나 목적어를 생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타동사가 있을 경우 목적어를 생략할 수 없고요. 근데 이제 주어나 목적어를 생략하지 못하는데 똑같은 주어를 반복하면 지겹죠. 그래서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주어 자리에 목적어 자리에 대명사를 쓴다. 우리말의 경우에는 이렇게 대명사를 쓰지 않고 그냥 생략해버려요. 그래도 문맥상 우리는 판단력이 좋아서 주어가 목적어가 생략돼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지만 영업 무과자든 어려움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대명사를 사용하는데 글을 읽을 때마다 주어진 대명사가 무엇을 가리키는가를 항상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실 앞에 안 나왔고 뒤에 나올 건데요. 콜로케이션, 연어관계에 대한 설명을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연어관계라는 것은 논리적이거나 의미적인 이유 없이 두 표현이 아주 잘 어울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두 개가 그냥 같이 붙어 다녀요. 근데 논리적으로 꼭 그래야 할 이유가 없어요. 의미적으로도 꼭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이런 걸 그래서 이제 베프 현상이다. 베스트 프렌드. 가장 친한 절친들이 사실 알고 보면 뭔가 공통성이 있어서 친구가 됐다보다도 어쩌다가 어떤 특정한 기회에 친구가 되기 시작해서 지금 가장 잘 어울리는 현상. 이 베프죠. 이런 현상을 연어관계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축구를 하다. 그럴 때 he played soccer 이렇게 하죠. 이걸 그대로 번역해서 조는 축구를 놀았다. 이러면 여러분 우리말로 참 이상한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말에서 축구랑 놀았다는 연어관계가 아니고 우리말에서는 축구를 했다라고 해야 되죠. 근데 또 우리말을 그대로 영어로 바꿨을 때 John did soccer 이건 또 아주 어색해요. 영어와 우리말이 축구라는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에서 서로 반대 경향이 있다고 알 수 있죠. 우리나라 학생들이 저는 축구를 했다라는 걸 영어로 바꾸라고 하면은 played 대신에 did를 쓰는 오류를 범하기도 하는데 그 반대로 미국인 친구들이 제가 공부를 하면서 미국에서 대학 학부생들에게 한국어를 4, 5년 정도 가르치는 그런 조교 일을 했어요. 그때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미국 학생들은 하나같이 저는 축구를 놀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한국의 연어 관계를 모르는 거죠. 우리는 반대로 영어를 공부할 때 영어의 연어 관계를 몰라서 아주 어색한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연어 관계. 이건 문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언어 습관을 특정 언어의 습관을 모국어자들이 하듯이 우리가 알고 있느냐 그런 문제인데 앞으로 연어 관계가 나올 때마다 관심 있게 봐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이어갑니다. 자, what steps can individuals and government take? 예, 여기에 이제 바로 연어 관계가 나와요. 여기 steps, take. 예, 좀 이게 의문문이기 때문에 take의 목적어인 what steps가 이렇게 앞으로 갔죠. 의문문에서는 의문사가 포함된 구절의 문장이 맨 앞으로 가니까 그렇긴 하지만 what steps는 take의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take하고 step, 이거 보십시오. take하고 steps가 이렇게 붙으면은 이게 조치를 취하다라는 뜻이에요. 조치. 조치라는 것은 steps 말고 actions, measures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조치를 취하다 할 땐 take라는 동사가 와야지 뭐 have라든가 prepare라든가 뭐 make라든가 다른 동사 되지 않습니다. 자, 이 연어 관계가 금방 나왔네요. 이 부분까지를 보시면 개인과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To protect more animals and plants species from becoming endangered. 여기 protect라고 하는 표현, 이 표현은 이 from이라는 전치사와 같이 어우러져서 protect A from B 하면은 A가 B 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다 또는 A가 B 하는 것을 막다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많은 동물과 생물종, species 봤죠? 이 생물종들이 becoming endangered 앞에도 봤어요.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됐다. 그러니까 더욱더 많은 동식물종들이 멸종 위기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to는 어떻게 하기 위해서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개인과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We should try not to pollute natural areas. try to 어떻게 하려고 노력하다라는 뜻인데 이 to 부정사를 부정문으로 만들 때는 그 to 앞에다가 낫을 붙입니다. 우리는 자연지역을 pollute,
오염시키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노력을 해야 합니다. And 그리고요. Farmers, companies who destroy animal habitats. 예, 관계대명사들이 또 나왔습니다. 여기는 who라는 관계대명사가 있고 이 who가 그 앞에 나오는 farmers, companies를 이제 수식한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이 who에서부터 가 앞에 나오는 farmers, companies 이 부분을 수식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일단 해석을 하면요. 동물 서식지, habitat 봤었죠? 좀 어려운 단어인데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동물 서식지를 파괴하는 농부들이나 회사인데도 who라는 사람에게 사용되는 관계대명사를 쓸 수 있느냐? 쓸 수 있습니다. 이런 회사, 어떤 기관이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람을 나타낸다고 하는 거죠. 동물 서식지를 파괴하는 농부나 회사는 should face a financial penalty, 재정적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여기서 벌금을 문다라고 할 때 face라는 게 이제 동사로 쓰면 직면하다, 벌금에 직면하다라는 뜻인데요. 이때도 이 face라는 것과 penalty라는 이 두 단어가 연어 관계를 이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face a penalty, 벌금을 물다, pay a penalty, 벌금을 물다. 때로는 이렇게 이제 특정 명사 어울리는 동사가 하나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관계절 구문을 다시 한번 보면요. farmers or companies가 선행사이고 이걸 가리키는 범위가 있는데 who이하가 수식하니까 아무 농부나 회사가 아니라 동물 서식지를 파괴하는 농부나 회사, 범위가 좁혀지죠. 한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절 속에는 또 이렇게 빠진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destroy라는 동사의 주어가 빠져 있고 그 역할을 사람을 나타낼 때 쓰이는 관계대명사 who 갖고 있고요. who가 가리키는 것은 바로 이 선행사 farmers와 companies다. 자, 관계절이 나타날 때 여러분 항상 좀 관심 있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분석해보는 연습을 스스로 좀 해보세요. 자, public can help out. 이 help out 그랬는데요. 동사의 out, up, off 이런 것들이 붙으면 영어 동사에 붙으면 강조를 합니다. help 그건 돕는 건데 help out 아주 적극적으로 돕는다는 뜻인데요. 대중도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가 있는데 by refusing to buy products, 제품을 사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제품을 사는 것을 거부한다 그러면 즉 불매운동을 한다는 뜻인데 물건 아무것도 사지 말라는 뜻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 products만으로 놔두면 안 되고 어떤 제품인지를 또 표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관계대명사절이 또 나왔어요. 물론 여러분 교재에는 대시나 which라는 관계대명사 주격, 주어 역할의 관계대명사와 are라는 비동사가 안 들어있죠. 우리 앞에서도 이런 유사한 구문이 있었는데 주어 기능을 하는 관계대명사, 그게 대시든 who든 which든 이런 주어 기능의 관계대명사와 그 뒤따라오는 비동사는 언제든지 생략이 가능하고 그럼 뒤에 나오는 이렇게 made, 과거분사나 또는 현재분사 이런 것들이 앞에 나온 명사 수식하고 있는데요. made from animals body parts, 신체 부위죠. 동물의 신체 부위로 만들어진 제품, 동물 신체를 사용한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함으로써 대중이 도와줄 수가 있죠. 어떤 걸 말하냐? such as, 예를 들면 seal for coats or crocodile bags. seal은 이제 물개 또는 바다 표범이라고도 합니다. 물개 털 코트라든가 또는 악어 가방이라든가 이런 제품들이 동물의 신체 부위를 사용하죠. Governments can help too. 개인뿐만 아니라 대중뿐만 아니라 정부도 또한 도와줄 수 있는데 by making it against the law. against the law라는 아주 특별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이 against the law는 법률에 반대한다. 그래서 한 단어로 한다면 illegal이에요. 여기 illegal. 그래서 불법이라는 뜻이죠. 불법인. 여기 make it against the law라고 하면은 불법화한다는 뜻인데, 그럼 이시 가리키는 게 뭐냐? 지금 일종의 대명사인데 뭔가 가리켜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뭘 가리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앞에 그런 힌트가 없었죠. 그래서 is 대명사 it의 경우에는 때때로는 자리만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가주어 또는 가목적어, 진짜가 아니라 가짜 목적어, 가짜 주어, 여기는 가짜 목적어인데요. 자리는만 지키는 역할을 하고 그것이 가리키는 바는 뒤에 나오는 to hunt, fish와 trade in endangered species. 요 뒤에 to 부정사예요. 그래서 이걸 진주어라고 하는데 진짜 그 내용은 뒤로 보내고, 왜 뒤로 보내냐면 이게 너무 길잖아요. 요 목적어 자리에 놓기에는. 그래서 진짜 주어 또는 목적어 부분은 이렇게 뒤로 보내고 그 원래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is를 집어넣는데, 그래서 문장이 더 깔끔하게 보이게 해주는데, 이럴 때 있을 가목적어 뒤에 나온 투정사는 진목적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시 보면요, 멸종위기 동식물을 사냥하거나 물고기잡이하거나 트레이딩, 거래한다는 뜻입니다. 거래하거나 하는 행위, 그것이 it인데요. 그것을 불법화함으로써 정부 역시 도움을 줄 수 있죠. 여기에서 보면은 어떻게 함으로써 하면서 by를 쓰고 있는데, by refusing, by making, 이게 같은 패턴을 쓰는데 이런 것들을 병렬주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글을 쓸 때 비슷한 유형의 내용을 열거할 때는 같은 패턴을 썼을 때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병렬주의 원칙도 유심히 보기 바랍니다. They can also provide funding. they가 대명사가 나왔는데 뭘 가리키는지 앞에 뭐죠? 기억이 나세요? 네, government죠. 정부는 또한 재정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돈, 세금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데 for animal sanctuaries and zoos, 동물 보호소, sanctuaries, 보호소와 그리고 zoos, 동물원 이런 데다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고요. and 그래서 protect animals from extinction, 아까 protect 나왔었잖아요. A가 어떻게 하는 것을 막는다. 동물들이 멸종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서 그렇게 하냐면 by breeding more endangered animals, 더욱더 많은 멸종위기 동물들을 breed, 번식시켜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which, 관계대명사 나왔는데 커마가 있네요. 이걸 비한정적 관계대명사라고 했죠. 그러면 이 which 이하가 이걸 수식하는 거기보다는 앞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which가 가리키는 것은 endangered animals겠죠. more endangered animals겠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이 아랫부분을 풀어 쓴다면 comma which는 and they다. 그래서 그들이라는 건 더욱더 많은 멸종위기 동물들이 can later be released into the wild, 나중에 wild, 야생으로 방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게 똑같은 관계대명사절 그 규칙을 지키고 있어요. 이게 컴마가 있어서 비한정 용법이라고 하더라도 관계절 속에는 뭔가 빠진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주어가 빠졌네요. 그리고 이 which는 앞에 있는 걸 수식하는 게 아니다. 한정시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컴마가 있을 때는 앞에 부분을 부연 설명, 추가적으로 더 정보를 제공해서 부연 설명하는 것이다. If we all cooperate by taking these steps, take steps, 아까 나왔던 거죠. 연어관계, 조치를 취하다. 자, 이러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협력을 한다면, 그렇다면 we will protect our planet. 우리는 우리의 행성, planet는 행성이라는데 지금 이 문맥으로는 지구를 말하겠죠. 자, 우리의 행성을
보호하게 될 겁니다. So that ou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can enjoy it too. 네, it이 여기서 가리키는 것은 our plan이시겠죠. So that이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와 그들의 자녀, 그러니까 우리의 후손을 말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지구를 또한 즐길 수 있도록,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지구를 보호하게 될 겁니다. 이제 본문 내용이 끝났습니다. 앞에 설명했던 여러 가지 문법 원칙들 본문 읽어가면서 여러분이 항상 적용해보고 확인해보고 스스로 분석해보는 그런 연습을 해야지만 이 내용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매 과마다 여러분에게 야생화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그 만화 커트를 하나씩 소개할 텐데 이 만화들은 뭔가 언어의 그 유희에 대한 것이에요. 말장난이죠. 그래서 말이라는 게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이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텐데 이 딜버트라는 만화 내가 선호하는 만화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셀러리맨 직장인 항상 상관한테 당하고 동료들한테도 당하고 이런 바보 같은 그러면서도 또 똑똑하기도 한 그런 인물인데요. 자 여기 보면 I worked all night to finish the assignment on time 그랬어요. on time 제 시간에 그 과제 업무 과제를 마치려고 밤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업무를 가지고 왔죠. 업무 과제를 그러니까 보스가 있다가 toss it on the pile 파일이에요. 더미 서류 더미죠. 위에다가 토스해라 던져놓고 가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딜버트 입장에서 약간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덧붙입니다. I'd feel better if you used a different choice of words. 당신이 좀 더 다른 단어들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좀 다른 말로 표현하시면 그러면 기분이 좋겠는데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른 말로 해보래요. 여기 보면 different choice of words.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toss it on the pile 이랬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다른 단어들로 한번 좀 얘기해줘라. 그러니까 이 보스가 있다가 plop it on the top 그랬죠. plop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털썩 떨어뜨려 놓는다는 뜻이고요. 탑은 서류의 꼭대기죠. 맨 위에다가 털썩 떨어놓고 가요. 이런 거예요. 자, a different choice of words. 다른 단어를 선택해서 좀 말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말 그대로 볼 때는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바꿔 말했죠. 그런데 딜버트가 이 다른 단어를 선택해서 말해달라는 게 이런 식으로 하라는 겁니까? 글자 그대로는 다른 단어를 사용했어요. 지금 그거 원하는 게 아니죠. 좀 뭔가 다른 의미 내용을 메시지를 전해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딜버트가 여기서 이 상황에서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밤새 일을 해가지고 보스한테 갔으니까 고마워요, thank you 아니면 참 잘했어요, good job 이런 다른 표현을 원했던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 a different choice words라는 거에 대해서 해석을 서로 달리하면서 벌어지는 웃픈 얘기가 있는데 이미 여기 보스가 늘 이제 만화 커트를 보면요. 이 딜버트의 의도를 몰라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이제 사원들을 괴롭히는 아주 나쁜 성성의 그런 인물로 계속 묘사가 됩니다. 어쨌든 말의 재미를 느끼게 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언어를 배울 때 그 언어를 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런 짤막한 만화들인데 앞으로도 매주마다 이런 재미있는 만화들을 한 컷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본문 내용을 마쳤고요. 다음 시간, 다음 강의에서는 뒤에 이어진 본문 내용과 관련된 내용 이해 문제 등등을 어떻게 풀어갈지를 힌트를 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